안녕하세요. 김진세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했고 학원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육의 시선 대표로 있는 김진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관심은 어떤 것에 있으세요, 선생님? 사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입시가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지금 큰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 때문일까요? 지금 스카이캐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에는 소위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라면 예. 뭐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현재 리포트 방식,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상급 학교들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가 저의 첫 번째 관심사이고, 이 학생들을 제도권 내에서 좀 더 잘 길러낼 수 없는지, 그래서 학교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도 스카이캐슬 즐겨보시나요? 거의 제가 드라마 안 보고 집에 사실 TV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스카이캐슬 얘기를 뭐 학부모님 통해서 학생들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챙겨보게 되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상 깊은 장면이라면? 인상 깊은 장면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너무 서울대 의대에 서울대 집중되어 의대. 있고 일부 부유층에 실제 속사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내용 같아서 일반 청취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남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교육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자, 극 중에서 김주영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네. 자, 이분 이제 코디네이터로 실제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런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좀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존재한다라면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는 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말하면 우리가 소득이 높은 수준에서 영위하자라고 한다라면 가정에서 생활을 담당해주고 있는 어떤 뭐 가정부가 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케줄이 바쁘다라 보면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비서가 있듯이 학생의 학습을 담당하는 비서, 그것이 이름이 코디네이터든 아니면 학습 매니저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죠.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을 좀 띠고 있나요? 다양하게 있죠. 지금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알고 있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비교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까지 학생들이 충분히 챙겨야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알아서 학생 스스로가 챙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일종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학생을 소위 말해서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과 담임 선생님 아니면은 학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다 네트워킹해서 연결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들을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소위 이런 것까지 봤다. 이런 게 있을까요? 소위 학생의 생활 습관까지 교정해 주더라. 24시간 밀착해서 소위 방과 후 학교가 끝난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 생활 일과까지 총체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네.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입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봤을 때는 사실 대치동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영어로 배우는 택견. 이게 아주 저는 택견을 배우는데 영어로 가르친다 했던 곳이 아주 신기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지금 학생들은 뭐 영어로 배우는 택견이 아니라 수학도 영어로 배우고 있는 학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너무 분야가 세세해져서 이미 뭐 줄넘기 학원, 뭐 그다음에 농구 학원, 체육 학원이 아니라 스포츠 학원이 아니라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학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 왔죠. 저는 그 당시에 이크 에크를 영어로 가르쳐 주시는 걸 상당히 좀
그 당황스러웠던. 아니 원래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로 통용이 되어야 네. 이게 정통적인 방법인데. 그 태권이니까 네. 이제 이크에크를 영어로 이제 가르쳐 주셨겠죠. 그랬나요? 자, 네. 드라마에서 이제 그 코디가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도 하고 좀 도움을 주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 때와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부모님 시대 때와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 학생회장 선거 모습은 요즘 또 어떠한지 그 이 입시에서 학생회장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건가요? 우리 과거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반장시키려고 하면 공부하는 네. 시간 뺏긴다고 애들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반장이 중요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샌님처럼 모범적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만 한 학생이 좋은 성적 받고 대학 가는 거라면 지금은 과정 중심, 활동 중심의 평가를 갖다 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좀 드세 보이고 적극적이어 보이고 활동적인 저여저여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가 쉽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반장,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회장을 역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반장 또는 회장을 진행했을 때 그 학생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학생이 그 역임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네. 주변에는 그러니까 우리 반 또는 우리 학교에 어떤 영향을 갖다 미쳤는지 그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단순히 뭐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서는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죠. 그 말씀대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학생회장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거네요. 아니죠. 해서 분명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도움이 되지만 네. 그냥 했다 안 했다 자체로만으로 무언가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부장 이런 건 어떤가요? 그래서 요즘 점점 이제 자율 동아리가 중요해지기는 하는데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 내가 동아리를 설립했으니 자율 동아리 장이야. 그런데 그 자율 동아리를 운영한 거 말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냈는지까지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야 좋은 학교생활기록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회장이 특별한 의미라면은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학생회장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학생회장뿐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 저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동아리장일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단체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회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네. 그 또 드라마 초기에 보면은 기업들이나 이제 특정 계층의 VVIP 고객 대상의 강연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일들도 뭐 최근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 구매 많이 하면 아주 VIP 대우를 받고 그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이러한 계층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막 설명이 합니다. 혹은 강연이 있습니다. 막 플래카드 걸고서 알려가지고서 불특정 다수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강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VVIP가 됐던 VIP가 됐던 특정한 분들을 따로 모셔놓고 나서 거기에 맞춤식 컨설팅을 해주던 간담회를 진행을 하던 어떤 소수의 상담을 갖다가 진행을 하던 이런 부분은 노출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극 중에서는 서로 이제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짠다. 이렇게 하면 일부에서는 좀 상당히 생소한 용어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팀을 짠다거나 하는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이 팀 수업 이런 상황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 팀 수업을 할 때의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성취도가 아니면 지금 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이 코칭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덜 분화된 시점이다 보니 사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수업 해주세요라고 해서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취도라든지 역량이 자꾸 분화가 되는 거죠. 꽤 차이가 나고. 그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업의 양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깊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역량이 점점
차등화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데 이 팀이 확 깨져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개별적으로 처음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왔으면 이 안에서 1등이 있으면 그래도 참 다행인 거고 실제 모두가 다 1등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통지표가 날라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이 팀이 오랫동안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네. 실제로 이런 팀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전부 다 남학생들밖에 없어서 여학생이 합류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말고는 누구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팀 수업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뭐 요청 사항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혼성으로 됐을 때랑 단성으로 됐을 때 어때요? 보통 혼성이냐 단성이냐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친목 도모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팀을 결성하는 데 훨씬 더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혼성이냐 단성이냐 대부분은 단성으로 많이 오시기는 하나 혼성인 경우에도 뭐 몇 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팀을 이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돼지 엄마의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엄마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실제로 활동을 하고 하나요? 이 어원이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돼지가 한 마리가 작은 새끼들을 막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뒤에 사단을 몰고 다닌다라는 측면에서 돼지라는 얘기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왕언니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교육적으로 정보에 밝고 그래서 여러 엄마들과의 관계도 좋고 하다 보니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이 어머님들께서 어떤 기관에 요청을 해서 내 뒤에 또 다른 어떤 어머님들이 같이 두 번째로 무리들이 있다. 뭐 이런 어머님들을 소위 말해서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돼지 엄마들의 입김이 아주 세잖아요. 그렇죠. 실제 돼지 엄마들 출신 중에서 학원을 차려서 원장님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뭐 많이 있고요. 대치동에서는 유명 원장님들도 계시죠. 아유, 그럼요. 뭐 말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 방송이니까 뭐 그쯤 하죠. 네. 자, 방송에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한다. 이런 이제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 나오는데요. 대치동에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자, 이 농담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력이 있으면 더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재력이 있으면 더 좋죠.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사교육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즘에 이제 뭐 할머님의 라이딩 능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근데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빠가 자꾸 모르는데 괜히 짧게 아는 거 가지고서 아는 척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선 짜증나니까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죠. 근데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올바르게 교육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의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면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아버지가 교육에 참여했을 때 아버지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들의 성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조사들은 이미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데 쳐보시면 많이 연구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이 그냥 흔히 어떤 학원이 좋다, 어떤 선생님이 좋다, 어떤 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목표를 잡아서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이드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빠는 역할을 조금 더 달리해서 인생 전반에 걸친 목표 그리고 덕목들을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계속 교류하거나 계속 대화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진로 탐색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맞습니다. 아버지의 뭐 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큰 틀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훨씬 더 아이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같이 만나 뵙게 되는 자리를 보면은
점차 이제 아버님께서 목소리를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매해마다. 맞아요. 강연에도 아버지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님 오시면 다른 학원의 원장님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오거나 어머니가 상담을 하시고 나서 너무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버지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상담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좀 올바른 역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너무 생각하세요? 디테일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라,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라라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외부의 기관에 맡겼으면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할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가 어차피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1병, 중2병, 중3병 온갖 잡병들이 다 와서 이제 부모 안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손에다 쥐어놓고 나서 아이들을 가지고서 요렇게 저렇게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에 옮겨놓고 저기에 옮겨놓고 그런 거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멀리 바라보시고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실제로 학원을 수강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학원, 그러니까 1년 동안 20개 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정말 최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례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담보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실 6년 코스, 3년 코스, 3년 코스로 정해놓은 것도 사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충분히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한 달 만에 그게 어떻게 쑥쑥 자라요. 그렇게 쑥쑥 자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그게 잘 보이지 않고 앞으로를 계속해서 지금 가슴 졸이면서 기대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교육이 참 힘든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뭐 한 1년 동안에 뭐 20개를 학원을 바꿨다. 한 달 만에 또 바꿨다. 학부모님이 직접 공부해 보라고 했어요. 그게 한 달 만에 성적이 그렇게 쑥쑥 올라가는지. 안 됩니다. 자, 극 중에서 이제 스카이캐슬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강남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접하다가 보면은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과 대치동의 자녀교육 문화에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좀 이 차이가 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서초 쪽에서도 좀 교육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 지역도 또 강남과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 어떤 점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강남구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지역, 이 특히 대치동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 곳이 소위 평균적인 부유층, 부유 지역인 것 같아요. 상류 지역 같은데, 압구정동, 청담동하고 대치동하고의 큰 차이라기보다는 전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치동 쪽으로 몰립니다. 왜? 여기엔 수백 개의 학원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다 찾아보면 있어요. 특수한 교육들이. 어제 어떤 한 학부모님께서 포항에 계시는데 대치동에 겨울방학 동안 컨설팅 하려고 오셨어요. 대치동은 전국에 있는 잘하는 학생들이 한 번쯤은 무언가 수강하라 아니면 상담받으러 가봐야 할 곳 같은 성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래서 압구정동 청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대치동에 가서 여러 학원들을 쇼핑하면서 여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학원이 없을까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까지도 학생들이 와서 좀 공부하니까요. 해외에서까지 제주도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찾아오는 곳이 대치동이기는 하죠. 그래서 대치동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학원가를 둘러보면 진짜 그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반포 지역 같은 경우 반포 지역에서도 잘하는 학생들 일부는 또 압구정이나 또는 대치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방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또 반포 지역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이촌동 지역에 사는 학생들
또 반포 지역으로 학원 옵니다. 예. 또 방배 지역에 있는 학원은 누가 오느냐? 저쪽에 사당동이나 이쪽에 동작 쪽에서 또 넘어오죠. 나름 조금씩 맹모삼천 그러니까 유학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치동이 인구 과밀 지역이라 이렇게 학원이 많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는 서울 전역 혹은 전국의 대도시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어떤 직접 효과에 의해서 대치동 혹은 목동, 중계동 혹은 분당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오는 사교육 밀집 지역이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곳이 대치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지금 1학년 그리고 작년 2학년의 경우들을 보면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10% 15%씩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도 전부 다 입학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었죠. 많이 줄었죠. 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거의 60만 명 가까이 육박했던 저희 다닐 때는 70만 명. 예전에 이제 많을 때는 100만 수준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50만 초반대로 좀 떨어져 있고 곧 40만 중반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면 35만 대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절벽 문제가 사실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세금 문제, 심지어 교육의 문제까지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많이 출산해 주시면 학교도 그다음에 학원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한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직업이 엄마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교사, 요리사, 의사, 원예가, 재무 및 회계관리사, 예술가, 유치원 교사, 간병인 등 해야 되는 많은 역할 중에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교육 능력이 과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 잘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로, 남편으로 어머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짧게나마 감사를 표하는 오늘이 되는 게 어떨까요? 내일도 스카이캐슬 따라잡기 김진세 선생님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